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 꼴찌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당이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대책만 남발이 되고 있어서 뒷말들이 참 많습니다. 애 셋을 낳는 게 군대 가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만 한 번에 많이 준다고? 그게 애를 낳는데 중요한 동기가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 30세 이전에 아이 셋을 낳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하면서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 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검토한 게 좀 많더라고요. 18살 밑에는 월 100만 원씩 주자.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 도입하자. 적극적으로. 근데 이번에 좀 논란이 됐던 게 30대 이전에 자녀 3명 이상 출산 시에 남성의 병역 혜택을 면제하겠다. 이거 뭐 대통령실도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검토한 적 없다라고 했지만 보도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보도를 통해서 나온 자체가 좀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네. 뭐 이제 아이디어 차원이라 하더라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신성한 국민의 의무인 이 병역 면제를 이렇게 대가로 주겠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앞뒤가 안 맞는 이 대책이기 때문에 더 좀 논란이 컸던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 보수 성향의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하니까 더 많은 이 국민들이 좀 지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건 뭐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체감을 하고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돈의 문제 아니면 병역이라는 어떤 혜택의 문제로 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결은 안 되고 계속 모순이 좀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이를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과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혜택이 제가 다 헤아려 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2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코끼리 비스켓처럼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이제 이런 혜택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저출산을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저출산과 관련된 알겠습니다. 나눠져 있는 혜택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걸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장차장 자녀가 넷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래서 확실히 좀 더 근데 무게가 좀 있는데요, 말에. 예, 저는 이제 이 셋째를 저는 41살에 얻었는데요. 41살에 셋째를 하면 병역을 다 마친 뒤인데 이건 어떻게 그러면 이 보상을 해주실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 뭐 나이와 관련된거나 또는 많이 낳았다고 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낳더라도 그 하나를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고민정 의원도 뭐 왜 남성에게 혜택 주냐 뭐 근데 이 부분보다는 30 전에 애를 셋 낳아서 키울 수 있다는 게 웬만한 금수저 아니면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더 주류인 것 같고 윤 대통령과 이번 윤석열 정부가 이번 주에 저출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을 좀 하세요? 일단 저는 뭐 정부가 좀 심각성을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있는 제도도 다 활용을 못 하거든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거 보면은 육아휴직을 못 가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갔다 오면은 내 책상 뺄까? 이 있는 제도도 사실 활용을 못 하는데 뭔가 새로운 거를 하기보다는 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데서 조금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이들을 낳으면 0세부터 18세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다 합치면 2억 2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전에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 이를테면은 헝가리처럼? 예. 헝가리처럼 뭐 탕감해준다, 황금 지원해준다 이런 거 했을 때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완전히 난리가 났거든요. 포퓰리즘이다. 근데 왜 이런 제안이 갑자기 그때 국민의힘과 지금의 국민의힘은 갑자기 뭐가 달라진 건지 뭔가 정략적으로 뭐를 보지 말고 진전성 있게 뭔가 좀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부터 사건 사고 소식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보내준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 누가 당당할까? 금요일 재판 뭐 전망하셨고요. 잘 지워지는 이재명 지우개 아니냐?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제2의 윤석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예. 도대체 개딸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마지막 볼까요? 근데 남편이 군대 안 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걸 뭐 남녀 이렇게 문제로 나눌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아이디어 차원도 아니었다고 국민의힘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건 사고 소식 가보겠습니다.